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얼굴은 안 나가고 목소리만 나갈 예정입니다. 그냥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는 게 혼자 재밌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멜번에 디즈니랜드가 들어올까요? 글쎄, 멜번 시장 셀리 캡, 이분이 호주에서 가장 재미난 도시 멜번에 디즈니랜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를 멜번에 설치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디즈니는 지금 현재 4대륙에 걸쳐서 12개 테마파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루 평균 전 세계에 평균 방문객이 5만 명, 그리고 현재 디즈니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2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디즈니 입장에서 뭐 다른 곳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호주의 경우는 다른 대륙들하고 이제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균 방문객만큼 채우기 쉽지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호주 진출은 좀 망설이고 있는 게 뭐 이미 퍼져나간 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수많은 도시들이 디즈니하고 얘기를 해서 디즈니랜드를 우리 동네에 지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퀸슬랜드의 골드코스트,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시드니, 남호주의 아들레이드, 뭐 이렇게 디즈니랜드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주변에 뭐 테마파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분산이 되니까 또 단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빅토리아주로 돌아와서 일단 셀리캡 시장이 밀고 있는 안은 포트 멜번의 피셔맨스 밴드. 피셔맨스 밴드의 그 옛날 GM 공장이 이제 뭐 있다가 도망가 버렸고, 지금 약간 좀 텅 빈 동공 상태라 그럽니까? 뭐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뭘 하겠다 만다 뭐 이런 말이 계속 많고, 개발 계획이 이미 나와 있기는 합니다. 뭐 여기에다 들어오면 좋고, 또 뭐 대안으로 독렌즈를 사용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셀리캡 시장 입장에서 뭐 독렌즈건 포트 멜번이건 크게 뭐 상관없겠죠. 여튼 뭐 도시 접근성도 좋고 원래부터 사람들 많이 오는 동네니까 디즈니랜드까지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솔직히 빅토리아주에 이런 테마파크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아발론 쪽 공항 주변으로 들어오는 건 어떠냐, 여기도 이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발론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린지 퍽스, 이 양반이 이미 수년 전부터 디즈니하고 수차례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린지 폭스 같은 경우는 호주 수상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다니엘 앤드류스 주 총리하고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뭔 일만 하면 지들끼리 모여서 남자들끼리 파티도 하고, 얼마 전에도 린지 폭스가 헬리콥터 보내줘가지고 얘들 태워오고 쟤들 태워오고 그래서 같이 파티하고 뭐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기도 했었죠. 이에 반해 셀리캡 시장은 올 연말이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지방선거에 나서야 합니다. 지방선거 나가기 전에 디즈니랜드 유치한다면 자신이 표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그런 뭐 정치적인 공학이 작용할 수 있다 없다 뭐 논란이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투어리즘, 관광 쪽 전문가들 얘기로는 디즈니랜드라는 게 아무래도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그 기후, 날씨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괜히 헛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식. 호주의 식당, 카페 이런 거 포함한 소매점 매출에 대한 최근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5월 집계에서 0.8%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6월 집계에서는 0.8% 그대로 하락하였습니다.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갔다는 소리네요. 회계연도 마감 세일이 한창인 지난 6월, 글쎄 그때 왜 줄었을까? 백화점 매출액이 5% 하락하면서 전체 집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 상반기로만 보면 2.3%가 상승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해 보면 매출량은 여전히 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출량을 보니까 작년 9월 마감, 그러니까 7, 8, 9월 그때 분기에 0.2% 매출량이 상승한 이후로 12월 마감 분기에는 0.4%가 줄어들었고, 올 첫 분기에서는 0.8%가 줄어들었으며 6월 마감 분기에서는 0.5%가 떨어져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소비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소매점들의 일자리는 2022년 5월 이후 계속 줄어들어서 올해 3월부터 5월 석 달 사이에만 4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좀 겁이 나는데, 최근 2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그 전에 불필요하게 금리 인상을 지속해왔던 여파가 소매점 매출 하락과 일자리 축소 이끌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눈에 팍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한 소매점 그리고 건설업계, 이 두 군데가 가장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 시장입니다. 이 중에 한 군데가 눈에 띄게 일자리가 빠지면서 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던 크로스역에 새로운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었는데, 기계 성능은 4분 만에 피자 한 판을 구워내는 피자 자판기라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처음 설치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넣고 하여튼 결제를 하고 총 5분이면 피자 한 판이 딱 나와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판기를 설치한 미그룹, 영어로 ME 그룹은 이 피자 자판기를 유럽하고 일본에 600개를 설치해왔고, 이번에 서던 크로스에 설치하는 것은 호주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작동은 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 작동해서 피자 막 구워낼 거라고 합니다. 그 서던 크로스역에 들어가 있는 상점들이 작년부터 줄줄이 철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버렸는데, 역사의 그 상점 운영을 맡고 있는 측에서는 이런 자판기라도 설치해서 사람들 왕래를 좀 더 끌어올려 본다, 이런 의도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일본제 장난감 자판기나 몬스터 음료수,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음료수 자판기, 포켓몬, NBA, 미국 농구, 마블 카드 이런 거 파는 카드 자판기도 설치될 거라고 합니다. 그 피자 자판기 설치된 사진을 보면 보이는 게, 뒤에 그 가게는 철시한 가게고 앞에 가벽을 만들어놨는데 그 중간에 공간에 피자 자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모양이 이쁘다고 여기 자리 잡은 건지 대체 컨셉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다고 피자 자판기 피자 먹겠다고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합당한 생각인지 제 머리로는 떠오르는 생각은 아닌데, 하여튼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언제 시간 나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긴 한데, 한편 또 다른 사람들이 제보한 거 보니까 역사 안에 있는 한 약국 옆에 반려견 간식 자판기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자판기는 그 약국이 설치한 건데 영구적으로 설치할 목적은 아니고 한 석 달 6개월 정도 있으면 철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판매도 판매지만 그 개 간식 홍보가 주 목적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토요일 날 링우드에 있는 이스트랜드 쇼핑센터 갔다가 저도 봤습니다. 야, 개 간식도 이러고 파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그 버스 회사 기사 휴게실에 자판기가 몇 개가 있다가 최근에 2개가 철수했고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제가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커피 자판기 혹시 아시나요? 기억하십니까? 그 왜 제일 오른쪽에 율무차 버튼 있는 그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그 일회용 종이컵에 나오는 거. 그거 얼마였더라? 한 학교에서 마실 때 한 30원이었나? 40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 설치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서던 크로스에는 어차피 피자 자판기 들어갈 거면 컵라면 자판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레몬 맛 나는 음료수 솔로라고 아실 겁니다. 솔로에서
새로운 음료를 출시하였는데 이 음료에 대한 공식 항의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항의서를 제출한 곳은 서호주 암협회이고 항의서를 접수한 곳은 주류광고위원회 같은 거죠. 알코올 베버리지 어드버타이징 코드라는 곳입니다. 항의 내용은 이번에 출시된 새로운 솔로의 제조사 아사히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마시도록 꼬시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번에 아사히가 출시한 솔로 말고 하드 솔로라는 음료에는 알코올이 4.5%가 들어가 있는 그냥 술입니다. 근데 솔로라는 음료수가 이미 애들한테 꽤 알려진 브랜드고 누가 봐도 음료수인지 술인지 헷갈리게 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쉽게 음주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게 항의의 요지입니다. 아사히 측은 이미 이전에 광고협회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 구분 못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틱톡에는 솔로랑 이거 하드 솔로 술 들어간 거 이거 두 개 놔두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영상이 꽤 올라왔다는데 기사를 보면 맛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하드 솔로에 술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아차리기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애들 장난치자고 시작하면 술 같은 거 쉽게 마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 술맛 나는 음료수 이런 거에 들어가는 알코올은 음용이 가능한 에탄올 성분입니다. 지들 말로는 뭐 음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많이 마시면 그 다음날 파나돌 100알 먹어도 머리가 부서집니다 진짜.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까만색에 노란색, 노란색에 까만색 요런 조합인데 이 치몬드 타이거즈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그런데 뭐 그래 헷갈리지는 않아. 근데 애들이 쉽게 접근하겠다라는 항의가 들어갈 만도 해 보입니다. 뭐 펩시랑 펩시 맥스 있죠. 콜라랑 블랙 콜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합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좀 다른 솔로인가 보다 이러고 마실 것 같아. 네, 어제 그 깁슬랜드 쪽에 독버섯 먹고 4명 중에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지금 중태다 이런 뉴스 전해드렸었는데 그에 대해서 유력한 용의자라고 1명을 경찰이 조사하였고 돌려보냈다. 그리고 가택 조사도 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전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다름 아닌 그 사망한 부부, 그러니까 두 부부인데 한 부부는 지금 2분 다 사망했고 한 부부는 한 분이 사망하고 한 분은 지금 병원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사망한 부부의 예전 며느리라고 합니다. 이게 경찰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집에서 식사를 했고 그러니까 예전 그 며느리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집 애들은 뭐 다른 음식 먹었으니까 아플 일이 없었고 이 며느리 애도 같이 점심을 즐겼는데 멀쩡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경찰 당국은 서투르게 막 의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용의선상에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어제 그 덴마크하고 호주하고 여자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16강 첫 경기였죠. 호주의 첫 경기였는데 2대0으로 덴마크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예전에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이 만약에 마틸다가 우승을 하면 국가 공휴일을 지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평소와 다르게 진행해 봤는데 어땠는지 피드백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아침에 안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안개 끼면 그 다음에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습니다.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